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서 무더기 징계 결정을 합니다. 은행과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한 200여 명이요. 당국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건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나 또 불법 대출,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홍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죠.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심판도 오늘 내려집니다. 그동안 업계의 눈치를 조금 봐왔던 정부는 결국 과징금을 물리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요, 집단 소송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오심 월드컵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결정적인 오심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서 각국 감독과 선수진 또 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 어디 이런 게 축구뿐인가 하는 생각에 갑갑해지기도 하네요.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에 고심에 빠졌던 청와대가 결국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의 표시한 총리를 연임하기로 결정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심판인데요. 정부의 맥 빠지는 심판,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심판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입니다. 요즘에는 CD나 음반보다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 듣는 분 많으시죠? 한 곡을 다운받는데 드는 비용은 600원이고요. 지난해 문체부가 정한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가수에게 돌아가는 돈은 불과 36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다운받지 않고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경우에 가수에게 돌아가는 돈은요, 겨우 0.36원이라고 하네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음원 저작권료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당국이 금융계 임원진에 대해서 대규모 중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정말 사상 최대로 이 금융계 인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요. 이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좀 올랐습니다. 네. 제가 목요일날 오르는 소식을 전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지수는 1995.05, 플러스 13.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530.04, 플러스 2.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좀 힘이 컸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세 1,200억가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7억대를 매수하면서 159억을 매도하는 기관에 좀 맞서서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하루였었습니다. 네,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이 사줬다니까 상당히 반갑게 들리네요. 그동안 좀 기관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매도를 해왔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좀 계속적으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날도 좀 연기금 많이 샀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좀 매수를 하고 오늘도 한 200억가량이 좀 들어왔는데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역시 또 반기말 결산을 하기 위한 반기말 효과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바로 네, 그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또 7월달 넘어가면 또 얼굴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요새는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네. 빠지고 종목들이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간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짜증이 날 만큼 오늘 뭐 한 2,000원 오르면 내일은 한 1,500원 빠지고 뭐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지수는 계속 이제 등락을 보이고 또 종목들도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가 없는 것만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느낌 네.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들고 있기만 하면은 그냥 뭐 괜찮은데 뭔가 사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신 그런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의 일정 부분 매수세가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반등으로 이어진 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분석이랄 게 별로 필요 없는 장세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분석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네. 시장이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농담처럼 살 거 딱 몇 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네. 몇 개 불러드리면 예. 네이버, 뭐 다음, 부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라는 게 아니라요. 네. 이런 종목들만 하는 거예요. 네이버, 다음, 코스맥스, 한국콜마, 하이닉스 이렇게 딱 5개만 갔었거든요. 그동안 네.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 알지만 정말 도저히 손이 안 가는 상태였었는데 그런 종목들만 갔었는데 오늘은 그 외의 종목들이 좀 고르게 올라줘서 네. 아마 그나마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내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 6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래일로 치면은 더 적게 남았는데 다음 달까지 이런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계속 갈지 아니면은 좀 사기 시작한 게 더 지속될지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종목만 놓고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또 뭐 해외에서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트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머징 시장 쪽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비중을 줄여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가장 큰 이유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원화 강세가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예. 또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2분기까지 외국인들의 시각을 좀 더 어둡게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배제하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돈이 더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달 뭐 여름 생각하면은 뭐 이미 해외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또 이러다가 또 해외 증시 빠지면 또 같이 연동하는 게 또 우리나라라서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7월 달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는 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의한 등락이 다시 또 한 번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일단 좋지 못한 종목들은 최대한 좀 관망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다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 7월 달은 지금도 실적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7월 달에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등락이 한 번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일정 부분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게 7월 달 투자에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 오르는 거는 정말 임금인 것 같아요. 예. 이 실질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실질임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월급이 오르는 건 명목임금이라고 그러고요. 네. 거기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적으로 내 돈이 얼마나 느나 하는 게 네. 이제 그 실질임금이라는 건데 이 실질임금 상승률이 2년 3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2년 3개월 네. 만에 최고치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을 보니까 월 평균 299만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분기가 294만 원, 그래서 5만 1,000원 정도 늘어난 건데요. 증가율로 따지면 1.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실제 더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네. 실질적으로 오르는 임금은 1.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201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야지 가계의 형편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반대로 실질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둔화됐다는 거는 그만큼 가계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예.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명목임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명목임금도 1분기 상승률이 2.9%밖에 안 돼가지고요.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마 계속 이어진다면은 올해 실질임금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1% 정도면 예전에는 우리 실질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뭐 한 4, 5% 정도는 계속 올라갔었죠. 네. 최소. 그랬는데 1%대다. 이렇게 되면은 닫힌 지갑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이제 뭐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뭐라든지 이런 좀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나요? 이번 통계에서도요? 거기까지는 업종별로는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대기업이 나을 것이고 요즘 네. 사실 대기업도 보면은 삼성, 현대차 말고는 특별히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네. 아마 대기업 내에서도 역시 양극화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더워지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게 전력이거든요. 네, 지금 뭐 좀 괜찮다라고는 했었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사실 작년이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죠. 작년은 더위도 굉장히 예. 심했던 데다가 네. 원전 고장, 뭐 부품 성적 네. 조작 뭐 이래가지고 발전소들이 다 그냥 올스톱된 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날씨는 더워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발전소는 멈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강제 절전을 작년에 취했었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공공기관 같은 데가 가보면은 정말 찜통 더위에 네. 뭐 정말 비지땀을 흘리면서 또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적어도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력 수급 그 대책 기간 네. 이게 이제 이달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2달 정도가 이제 그 피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전력 대책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예상컨대 그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가장 전력 수요가 많은 때가 이제 8월 셋째 주인데요. 네. 그때 예상되는 수요가 7,900만 킬로와트. 반면에 공급 능력은 8,450만 킬로와트에서 예상컨대 한 5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예비 전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뭐 예상했던 우려했던 작년과 같은 그런 악몽 같은 찜통더위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아껴 쓰라고 이제 정부가 권고도 합니다만은 의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6도 이하로는 절대 못 내려가게 했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그렇죠. 올해는 권고는 하되 의무적으로는 그렇게 규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공공기관들도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되 뭐 그걸 억지로 뭐 진짜 이 엘리베이터도 뭐 쉬게 한다라든가 뭐 강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에어컨도 끄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하도 요즘 발전소에 대한 불안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때 가서 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발전소 갑자기 멈춰서는 사태 온다? 그러면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원전도 원전이지만은요. 화력발전소가 너무 풀가동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발전소도 이거 사실 기계인데요. 기계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지 못하고 다른 게 고장나 있기 때문에 멀쩡한 것들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 소위 이른바 피로 누적 네. 이것으로 인한 그 발전소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화력발전소마저 이 발전이 중단되게 되면은 또 큰일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 공급 대책도 잘 세워주시고 또 수요 조절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거 제가 유통업체 출입할 때 꽤 썼던 기사인데요. 백화점들이 너무 과도한 경품을 내놓는다 이런 좀 기사들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경품 전쟁을 하나 보네요. 100만 불 경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100만 불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10억이죠. 10억 예. 경품이 나왔는데 롯데백화점이 10억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아이고, 예. 원래 이제 이번에 정기 세일에 들어가면서 네. 1등한테는 구매 금액의 1000배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10억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다 이번 세일에 그러면 그거에 1000배면은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0만 원을 구입한 분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1000배면은 1억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도를 정하고 자기 이제 구매 금액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증명을 해야지만 되니까 이게
뭐 하다 보면 영수증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생색내기 경품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롯데백화점이 오늘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예. 무조건 1등 당첨자에게는 10억 원을 주고 현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2등 당첨자 2명에게는 각 1억씩 네. 또 3등 5명은 1,000만 원씩 뭐 이런 지금 경품을 내걸었는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내수부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큰 미끼를 하나 던진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엄청난 경품을 내걸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자, 판매를 진작시키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구매를 안 해도 경품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에요? 일단 구매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니까. 금액에는 관계가 없지만 일단 구매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예. 근데 일각에서는. 네. 10억씩 이렇게 미끼를 던질 바에야. 네. 차라리 제품 가격 좀 더 낮춰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과잉경품 논란. 과거 아까 우리 김경 기자 말씀하신 게 과거에 5억 얼마짜리 아파트요. 네,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백화점이었어요. 네. 뭐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고 마케팅을 펴는 건 뭐 굳이 막을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억 경품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관련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기자한테 그런 주문을 하고 싶네요. 제가 데스크라면은 그때 이제 당첨됐었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좀 따와라. 어땠는지. 네, 근데 지금 10억 이게 당첨이 다 1등이 나오기는 나오는 거겠죠? 나오겠죠. 예, 구매 금액에 관계없으니까요. 일단 응모를 하면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수가 확실하게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음악 보통 이제 음반을 사기보다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하나당 600원 정도가 결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수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36원. 그리고 실시간으로 듣게 되면은 0.36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수들도 밥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고추 잡채 2개요. 예, 알았어요. 예, 해드릴게요. 예, 초급만점입니다. 탕수육이요.
짜장 2개 하고요. 영화 수상한 그녀 촬영해가지고 정말 선전이 돼가지고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청원 효자동에서 중국집을 한 40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촌 마을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국내 관광객도 많이 와요. 옛날하고 달라서. 통일시장에 오래된 가게가 엄청 많죠. 저희 청운만점 다 40년이 넘었고 변하지 않고 옛날 그 맛 그대로 하니까 손님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경제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도로하고 기반 시설이 좀 미비해가지고 손님들이 안전하게 다니게끔 이 도로 같은 것도 하고 상인들한테도 규제 같은 것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지 상인들이 뭘 투자를 하고 뭐 하지. 조그마한 가게라도 좀 활성화되게끔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이었고요. 김미란 리포터가 서촌에 있는 오래된 상점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서촌 열풍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경복궁역 근처에 효자동 쪽에 가봤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북촌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쪽으로 좀 와서 오래된 것들을 좀 보고 즐기는 그런 수요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교통 혼잡의 문제도 상당히 좀 생기는 것 같고 부동산 개발 투자로만 보면은 북촌과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접근 방법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지난 4월에요.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주제는 음원시장의 창작자의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는데요. 발제자로 참석했던 기타리스트 신중현 씨 아들이죠. 신대철 씨가 2014년에 최저시급인 5,210원 이걸 음원만을 판매해서 벌기 위해서는 965명의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43,416명의 스트리밍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이 음원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이게 음악가에게 창작자들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셨던 분이 김상철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정책위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달리자라는 노래 요즘은 많이들 아시죠. 이 노래로 알려진 록밴드 크라잉넛의 멤버 한경록 씨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크라잉넛의 한경록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96년도에 홍대 그 클럽 네. 드럭에 가서 뵀었어요, 저는. 수많은 예. 관중 중에 하나라. 아, 그러시구나. 또 놀러 오세요. 예. 정말 오랫동안 그래도 해오신 게 반갑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도 뭐 클럽에서 계속 공연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페스티벌도 많이 가시고요. 네. 근데 이제 크라잉넛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서. 네네.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르는 데도 많고. 네네. 예. 이렇게 밥 먹기 어려운 환경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인디 음악하는 전업 락커 중에 이제 전업으로 하기는 좀 안 되는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 전업으로는 할 수 있는? 왜냐면은, 우리나라 좀 음악 환경이, 뭐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예전만큼 90년대만큼 음반이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홍대 쪽에서 음악하는, 분들이
이렇게 직업을 또 따로 가지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크라잉넛 다른 멤버들도 그러시고요. 잘 팔린 음원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받은 저작권료가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뭐 금액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기는 좀 그런데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됐는데 그 저작권료만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네, 생활하기에는. 네. 그래도 한경록 씨 수준이면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편에 속하죠. 다른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건 제가 다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음원 저작권료가 이제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불거졌어요. 네네네. 물론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숫자로 딱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정말 음악가들이 창작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음원 저작권에 대한 요금을 적정하게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주장하시는 게, 이제 스트리밍 업체라든지 음원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음악가가 직거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게, 왜냐면 창작자 아티스트와 관객과의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너무 엉뚱한, 예를 들어서 이통사나 그런 데서 마진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떤 홍보나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뮤지션들에게는 김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창작에.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차라리 신대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들을 사람들에게 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그 가격으로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어떤 이통사에서 하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반 구매까지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원 사이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에서 아무리 말씀하세요. 너무 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음반 산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사실 저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욕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원으로 구매를 하게 만들어놔서요. 근데 그쪽은 좀 많이 이렇게 뮤지션들에게 우리나라보다는 합당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튠즈나 이런 쪽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시죠?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싸게 어떻게 좀 깔아버린다고 얘기할까? 그렇게 하니까 이 신식 자체가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제 가격이. 네. 그러면은 한경록 씨 생각하기에 음악은 소유자가 누군가요? 소유자요?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아야지 되는 사람,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티스트가 맞겠죠? 아티스트죠. 아티스트가 받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힘을 받고 음악 창작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대중들은 그 음악을 좋은 퀄리티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제 성장을 해가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게 어떤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원유통협동조합에도 참여를 하실 건가요? 해야겠죠.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락밴드 크라잉넛의 멤버 한경록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예술인 소셜 유니온의 김상철 정책위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크라잉넛 한경록 씨 얘기 들으셨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 전체를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음악부 분야에 좀 한정을 해볼게요. 예. 음원 사이트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 이제 한 달 단위로 정액제로들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금액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작년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새로운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사실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가 됐고, 그게 이제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음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기존에 비해서 뭐 한 2배 정도 이렇게 이제 인상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뭐 사실 그 음원 가격의 절대값이 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의 배분 방식을 고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손대지 않고 사실 절대 액수만, 그러니까 판매가만 이제 인상하는 효과가 사실 있었죠. 음원을 가지고요. 네. 다운로드를 받을 때 혹은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때 네. 음악을 만든 사람들,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행 그 무제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그 한국당 한 0.6원 정도로 되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한 달에 1,000곡 정도 스트리밍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계산한 것이지 단가가 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을 때 제가 이제 600원에다 부가가치세까지 660원을 주고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예, 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에게 얼마씩 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600원짜리를 받으면 예. 12원이 이제 그 창작자한테 가고요. 예. 그 다음에 그 12원보다 저거 한 그 7원이나 요 정도가 이제 실현자들한테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체 한 60% 정도가 저작자, 실현자, 제작자한테 가고 나머지 한 240원 정도가 이통사,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가 네. 갖고 가게 되네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비중은 그대로 가고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국당 다운로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정도로 얘기가 되나요? 지금은 이제 한국 다운로드 받는데 이제 600원이죠. 네. 예. 앞으로 이제 올린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 같은 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보통 그 디지털 음원을 예. 그 피지컬 음원의 가격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사실 그 이 피지컬, 그러니까 CD나 네. 아니면 이제 LP 시장하고 그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현행 한국당 600원 굉장히 그 낮은 액수는 총 뭐 분명합니다.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예. 이렇게 돼야 그 기존의 이제 CD 비용하고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올라야 되고 이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도 늘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할 때는 어느 정도나 개선이 돼야 되나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단가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무제한 스트리밍이 2배나 오른 6,000원이 됐으니 좋은 거 아니냐. 예. 뭐 이제 2배를 더 벌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절대 액수를 얼마나 늘리냐가 아니라 이 분배를 이를테면 가스요금이나 아니면 전기요금처럼 요금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창작자의 벌이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임금으로 볼 것이냐 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행 이 배분 방식은 사실 요금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현행 저작권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 실제 음원 그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내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소비자 단체와 같이 요금을 결정하는 단체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결정 과정의 구조에서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신대철 씨가 얘기한 직거래요. 네. 이 얘기는 좀 극단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기존의 그 왜곡된 음원 분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네. 사실 음악 창작자들이 직접 자기가 만든 음원을 그 분배하는, 그러니까 그 유통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합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를 떠나서 음원 창작자 본인들이 유통의 당사자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시사점이 네. 있고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왜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음원 가격이 이렇게 창작자들에게는 덜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낮은 걸까요?
결국에는 이것을 결정하는 심의 과정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정부가 주도해서 어쨌든 음악 산업을 굉장히 육성시킨다는 그 계획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음악 시장을 주도했던 그 피지컬 음원 시장, 그러니까 이제 CD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했던 시장이 급격하게 그 축소가 됩니다.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 이전에 시장의 균형적인 조화 발전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CD 시장과 디지털 음원 시장이 거의 동등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CD 시장이 죽은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만 독점화가 된 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그 불안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게 좀 가장 1차적으로 지적해야 되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철 예술인 소셜유니온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오늘은 애완동물과 빅데이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양이 말로 인사할 뻔했어요. 네. 예. 혹시 애완동물 키우세요? 지금은 아니고 오래전에 많이 키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애견 키웠죠. 네. 아, 애견인이셨군요. 예. 요즘 애묘인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애완동물에 대한 뭐 인식이나 선호 이런 게 빅데이터로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반려견으로, 그러니까 반려동물. 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부터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예, 그때부터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네. 이제는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이제 같이 바라보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제일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개하고 고양이. 네. 예, 두 가지의 동물인데 저희가 이제 분석했을 때는 키우다로는 이제 개가 고양이보다 65%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고양이보다 개를 키운다는 표현으로. 네. 예. 근데 이제 키우고 싶다라는 표현으로는 한 56%가 고양이를. 그러니까 키우고 있진 않지만 네. 앞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걸로 예측하기는 이제 고양이가 점차적으로 많이 애완동물로서 반려동물로서 키워지지 않을까. 아. 네. 키우고 싶다라는 네네. 말로 표현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트위터에 보면은 애묘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애완동물에 대한 트렌드가 그러면은 약간 좀 고양이 인기 뭐 이런 거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른 트렌드 변화 같은 것도 감지가 되나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가지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 캠핑이나 또 야외 활동에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예. 뭐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급 사료나 이제 수제 간식 직접 예. 만들어서 이제 주는 그런 식으로도 바뀌고 또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많아진 게 이제 동물병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 예, 네. 그 세 가지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 키워서 그런지 동물병원에 이렇게 빨간불이 탁 들어와 있고요. 24시간 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예. 동물에 대한 애정이 그렇죠. 많아진 거죠. 가족이니까요. 네. 예, 그럴 것 같은데 뭐 사진으로는 분석이 돼요. 사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기 사진 올리듯이 예. 자기 키우는 동물 사진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이 되나요? 사진에 대한 분석은 이제 좀 다른 측면이고요. 그건 이제 이미지 분석이어서 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군요. 색감 이런 걸로만 분석이 예. 되죠. 혹시 뭐 이제 강아지, 그러니까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어떤 이슈가 핫 이슈인가요? 예, 크게 이제 5가지의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료.
네. 아무래도 이제 먹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제 사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플 때. 그러니까 이제 병원. 아까 네. 말씀하신 24시간 병원이 그래서 이제 생겼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배변. 네.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어가 많아지면서 이제 외부에 나갈 때 그런 배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중성화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물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이 고민으로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애완견 말고 고양이에 대한 고민도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나요? 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분석은 안 해봤고요. 네. 나중에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애완동물 시장, 이제 애완이라는 표현을 또 안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네. 이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료 시장이 가장 크게 지금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기존의 사료보다는 비교해보면 훨씬 더 고급화된 사료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제 사료. 네.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레시피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애기들한테 간식을 만들어주듯이 예. 애완견한테 간식을 만들어주는 아주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수제로 해서 판매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이 애완견들에게 주는 음식에 대해서 네. 고급화되는 부분들이 이쪽 시장에서 많이 커졌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많아진 부분이 이제 카페에서 이제 애견 카페가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애완견들이나 또 고양이들을 데리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넓혀가는 측면에서 네. 애완 카페가 많이 늘어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애견 샵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외부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샵에서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이 또 아주 다양화되고 또 예. 고급화되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이 또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이 동물병원은 부르는 게 가격이던데요? 네, 뭐 저도 키우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네. 뭐 애 키우는 거 못지않게 네. 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지 않나요? 네, 아직은 아마 없죠. 그래서 이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것도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 진료비 이런 얘기들. 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완, 그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달라진 사회 현상도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주중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집에 혼자 있는 네. 이 애완견들을 걱정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심심하겠다, 예. 스트레스 받겠다. 그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 개TV, 도구 TV라 그러죠. 있어요? 네, 도구 TV가 네. 예,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네.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주말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걔한테는 뭐 사회성을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뭐 감소시켜주는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주말에는 저도 뭐 실태 분석은 아니지만 한강에 몇 주를 주말에 나가서 네. 예, 한번 봤는데요. 이게 뭐 제가 봤을 때의 특징은 한강 이제 그 공원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특색은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뭐 아무래도 좀 약간 좋은 동네에서는 개들도 역시 좋게 럭셔리하고요. 뭐 이 예. 개끈이나 네. 또 이 상태 관리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또 개들끼리 어떤 거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제가 놀랬던 거는 이 그 개를 매개체로 한 그런 만남이 이제 개들끼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사람한테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많이들 키우니까 네네. 서로 또 외롭기도 하고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 이런 이제 한강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이제 쉽게 개들끼리 만나게 해주면서 예. 이제 뭐 개 이름이 뭐예요로 이제 시작을 해서 몇 살이에요? 네. 이런 거군요. 결국 끝나는 말은 어디 사세요로. 네. 그렇게 해서 개를 매개체로 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게 늘어나고, 결국엔 이제 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의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원 다음 소프트 이사였습니다.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